그 다음에 이렇게 상록수 부대를 보내고 또 국회의사당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한 게 다 노벨상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호르타한테. 근데 호르타한테 이미 이제 추천장을 받아서 추천장 갔지요. 추천장은 2월 1일 날 마감이니까. 추천장의 마감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아마 추천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초청한 것이. 근데 이 추천장을 받는데도 또 라모스한테 또 그의 또 뇌물을 전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것도 뭐 기업 돈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인을 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달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쇼핑백 몇 개를 전달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쇼핑백에 들어갈 수 있는 액수겠죠. 근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 개나 소나 진짜 추천을 해서 십몇 년간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추천을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노벨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노벨상 추천자로서 제일 좋은 게 노벨상 추천할 수 있는 추천 권한을 가진 카테고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카테고리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추천하면은 갑자기 대학교 입학할 때도 외교부 장관이 추천했는지 아니면 외교부 주사가 추천했는지 따라가지고 추천장의 그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사실은 김한정 씨가 김대중 씨의 노벨상 추천장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만델라예요. 만델라의 추천장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공을 들였어요. 근데 만델라가 조금 호가가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만델라가 돈을 너무 크게 요구하니까 그러면 아시아의 만델라가 그냥 그 만델라의 딸이 한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아버지 시계 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만델라 포기하고 두 번째로 추천장 받기 만만한 놈이 어딘가 하고 자기들끼리 살펴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동티모로잖아요. 왜냐하면 호르타는 96년도에 벨로주기하고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티모로는 그 사람들은 지금 urgent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주면 자기들은 100% 다 우리한테 도와줄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티모로랑 우리가 커넥션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유종근 지사가 아까 뒤에도 내가 그런 거 썼는지 다음 페이지에 그런 거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유종근 지사가 나오는 거 하면 자기들 주위에서 자기들 이너서클끼리 대통령의 속마음을 전달할 사람 중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종근 씨가 대표로 뽑히는 거예요. 유종근 씨는 조금 리모트하지만은. 근데 유종근 씨는 인시던틀이 김한정이랑 럿거스에 같이 있었잖아요. 김한정 씨가 럿거스에서 박사학위를 아마 유정권 씨 추천장을 받고 아마 럿거스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김한정 씨가 대통령 공보비서로 있을 때 유종근 씨는 대통령 경제 고문인가 그걸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92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뿔뿔이 헤어질 때 김한정 씨는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이 영국 가버리고 하니까 자기는 럿거스에 공부를 더 하러 갔는데 유종근 씨의 추천장을 받아서 럿거스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종근 씨가 럿거스의 경제학 교수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과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라는 것은 조금 제가 그 부분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학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유종근 씨하고 김한정 씨는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언급을 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엘리아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아마 유종근 씨가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됐는가 봐요. 박지원 씨도 그렇게 영어가 유창하지 못했던가 봐요. 가방만 팔다 보니까 아마 유창한 영어가 안 됐던 모양인데, 유정권 씨가 메시지 전달자로 지목이 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책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아마 촉박하니까 3월 초에 떠나고 2월 29일 날 막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마 그 메시지라는 게 손명현 대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시안에게 아마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요. 이 책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김한정 씨가 그 한영우 박사하고 마이클 슐만이라는 노벨 박물관장, 그 노벨 재단 이사장, 노벨 박물관장하고 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마이클 슐만하고 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뭐, 로비랄까 공작이랄까 했는데, 한영우와 마이클 슐만은 굉장히 절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김한정 씨는 마이클 슐만한테 이제 기념행사 그 경비지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제 약속을 한 거고, 뭐 대통령 방문, 예방, 면담, 그 다음에 그 쭉 있죠. 유종건 씨도 나왔고, 박지원, 이종찬 뭐 이런 사람 다 만났어요. 한영우에게 경력금 2만 불을 줬는데, 그건 사례금이라기보다 제가 그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경력금 성격으로 2만 불을 줬어요. 그리고 술만의 방한 초청 경비가 총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뭐 이런저런 숙박비해서 2,500만 원도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이 됐어요. 호암재단에서 letter of intent를 사인을 해가지고 이 돈을 다 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때는 아직 노벨상을 김대중 씨가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시점이잖아요. 나중에 이 전시회가 규모가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버렸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 전시회가 그 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구글에서 찾아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언제 뭐 했는데 아마 조금 코엑스 거기서 조금 처음 한 것보다 조금 더 시끌벅적하게 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자기들의 그 첨단 제품들, 멀티비디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최외첨단 시설들, 이런 거를 다 설치해가지고 좀 더 이때 계획했던 것보다 행사 자체는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아마 제가 짐작이 돼요. 어쨌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내용도 제가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부분인데 이 내용도 세상에 제가 처음 알리는 내용이에요. 세계에 유일한 냉전으로 남아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상을 주냐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김대중 씨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남북 햇볕 정책을 추진했고 햇볕 정책 중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 김정일이가 거기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김정일이는 뭘 원합니까?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1, 2푼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15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벨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쓴 이 네 페이지에 왜 노벨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의 원흉인가를 내가 썼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지 않으니까, 대북 정부 그렇게 다 그런 면접에서 나간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고, 결과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왜 그게 조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인식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주영 씨 문자. 네.